지난 이야기를 잠깐 되돌아볼게요. 도연이 재우의 아내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은 바람에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정희는 다시 서울로 돌아가겠다며 떠나려 하고 재우와 도연 형제는 또다시 갈등에 빠졌죠. 과연 이들의 40년 묵은 상처는 아물 수 있을까요? 저녁 무렵이었어요. 정인 씨는 모텔방에서 짐을 싸고 있었답니다. 바스락바스락 옷 깨는 소리가 났죠. 역시 오지 말았어야 했나 봐. 정인 씨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어요. 40년 만에 재우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왔는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든 것 같았거든요. 그때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누구세요? 저 재우입니다. 문 밖에서 재우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인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죠. 오빠, 정인아, 내 말 좀 들어봐. 재우 씨의 표정은 간절했어요. 하지만 정인 씨는 고개를 저었죠. 오빠,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뭘? 내일 아침 일찍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어요. 재우 씨가 깜짝 놀랐어요. 왜? 갑자기 왜 그래? 오빠에게는 가정이 있잖아요. 제가 여기 있으면 그 가정에 상처만 줄 것 같아서요. 정인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아픔이 숨어 있었어요. 정인아, 그건 내가 해결할 문제야. 아니에요, 오빠. 이미 충분히 복잡해졌어요. 재우 씨는 정인을 붙잡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정인의 말이 맞았거든요. 그때 도연 회장이 나타났어요. 형, 그리고 정인 씨, 저 사과드리러 왔어요. 도연 회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세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답니다. 그날 밤 도연 회장은 혼자 마을을 걸었어요. 자박자박 시골길을 걷는 발걸음 소리만 들렸죠. 마음이 답답해서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도연 회장이 혼잣말을 했어요. 40년 전에도 지금도 자신의 감정 때문에 모든 걸 망치는 것 같았거든요. 마을 언덕에 올라가서 별을 바라봤어요. 40년 전 그 여름밤도 이렇게 별이 많았었죠.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사실 도연에게는 숨겨진 진실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오 회장을 처음 만났을 때의 일이었죠. 젊은 도연이 우연히 정인의 아버지인 오 회장과 대학교 앞 카페에서 마주쳤을 때였어요. 자네가 재우의 동생이지? 오 회장이 도연에게 말을 걸었어요. 네. 저를 어떻게? 정인이가 자네 형 이야기를 많이 하더구나. 젊은 도연의 가슴이 아팠어요. 정인이 형 이야기만 한다는 말에 질투가 났거든요. 그런데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뭐려? 자네 형과 내 딸의 관계 말이야. 젊은 도연은 당황했어요. 갑자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자네 눈을 보면 알아. 자네도 정인이를 좋아하고 있거든. 젊은 도연이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감정이 들킨 거였어요. 자, 그럼 제안을 하나 해보자. 내가 자네를 도와주마. 사업도 성공도 모든 걸 말이야. 오 회장이 명함을 꺼냈어요. 대신에 자네 형이 정인이를 포기하도록 도와달라. 젊은 도연은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결국 거절했죠. 죄송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그래, 후회하게 될 텐데. 현재로 돌아와서 도연 회장은 그때를 후회하고 있었어요. 그때 내가 좀 더 강했다면. 다음 날 아침 일찍 정인 씨는 서울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가방을 들고 모텔을 나서는데 도연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인 씨, 도연 씨, 이렇게 아침부터 떠나시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정인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도연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어요. 40년 전 제가 당신 아버지와 만났던 일이 있어요. 정인 씨가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와요? 도연 회장이 40년 전의 일을 천천히 이야기했어요. 정인 씨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충격에 빠졌죠. 아버지가 정말 그런 말을? 정인 씨, 혹시 그때 받으신 편지 가지고 계세요? 편지요? 재우 형이 보냈다는 그 이별 편지 말이에요. 정인 씨는 가방에서 오래된 편지를 꺼냈어요. 40년 동안 간직해온 그 편지였죠. 도연 회장이 편지를 자세히 봤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 글씨, 형 글씨가 아닌 것 같은데요. 뭐라고요? 저는 형과 오랫동안 함께 살아서 형 글씨를 잘 알아요. 이건 다른 사람이 흉내낸 것 같아요. 정인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이 편지가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정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40년간의 오해와 원망이 한순간에 무너졌거든요. 그럼 내가 오빠를 그렇게 오해하고 정인 씨,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모든 게 당신 아버지의 계획이었어요. 정인 씨와 도연 회장이 재우 씨의 집으로 향했어요. 자박자박 시골길을 걷는 발걸음 소리가 났죠. 재우 씨의 집에 도착하니 재우 씨는 마당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어젯밤 아내와 큰 싸움을 한 후 집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오빠, 정인 씨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정인아, 떠났다고 들었는데. 오빠, 할 말이 있어요. 정인 씨가 재우 앞에 앉았어요. 도연 회장도 함께 앉았죠. 도연 씨가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정인 씨가 가짜 편지를 재우에게 보여줬어요. 재우 씨는 그 편지를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이 편지 내가 쓴 게 아니야. 알아요. 아버지가 위조한 거였어요. 재우 씨는 한참 동안 편지를 바라봤어요. 40년간의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럼 너는 내가 널 버렸다고 생각하고 산 거야? 네. 그래서 오빠를 그렇게 원망했어요. 재우 씨의 가슴이 아팠어요. 그때 재우 씨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바로 그 유명한 찢어진 사진이었죠. 이것 봐. 내가 40년 동안 간직한 거야. 사진을 본 정인 씨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가방에서도 무언가를 꺼냈어요. 놀랍게도 사진의 나머지 반쪽이었어요. 저도 가지고 있었어요. 두 사진 조각을 맞추자 40년 전 행복했던 두 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나타났어요. 젊은 재우와 정인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아름다운 사진이었죠. 그때 집에서 재우 씨의 아내 순희 씨가 나왔어요. 그녀는 세 사람이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죠. 여보, 그리고 정인 씨. 순희 씨가 다가왔어요. 정인 씨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답니다. 자, 이제 40년 전 그 운명적인 가을로 돌아가 볼까요? 오 회장이 어떤 치밀한 계획을 세웠는지 말이에요. 1983년 10월이었어요. 오 회장은 자신의 서재에서 비서와 비밀 회의를 하고 있었답니다. 과장, 그 일은 어떻게 되고 있나? 회장님, 재우라는 학생이 생각보다 고집이 세네요. 아무리 돈을 줘도 받지 않아요.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군. 오 회장이 음흉한 미소를 지었어요. 편지 위조 준비는 다 됐나? 네, 회장님. 재우의 필체 연구도 마쳤고 편지지도 준비했습니다. 좋아. 그리고 정인이에게는 재우가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고 소문을 퍼뜨려라. 며칠 후 계획이 실행됐어요. 먼저 오 회장은 재우에게 가짜 편지를 보냈어요. 재우야, 내일 오후 3시에 학교 뒷산으로 와라.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정인. 젊은 재우는 기뻐했어요. 정인이 먼저 만나자고 한 게 오랜만이었거든요. 약속 시간에 뒷산에 간 재우 씨. 하지만 정인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대신 낯선 여자가 나타났죠. 그 여자는 오 회장이 고용한 사람이었어요. 멀리서 오 회장의 사진사가 이 모습을 찍고 있었답니다. 딸깍딸깍. 다음 날 그 사진이 정인에게 전달됐어요. 정인아, 이게 뭐냐? 오 회장이 분노한 척하며 사진을 보여줬어요. 아빠, 이게 뭐예요? 재우가 다른 여자와 만나는 모습이야. 정인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 회장이 위조한 편지도 보여줬어요. 정인아, 미안하다. 나는 너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났다. 우리는 이제 끝이야. 정인이 그 편지를 보고 무너졌어요. 재우 오빠가 정말로? 결국 두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 채 멀어지게 되었답니다. 모든 게 오 회장의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그 무렵 젊은 도연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형이 점점 우울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도연의 마음도 복잡해졌거든요. 그때 젊은 도연에게 오 회장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도연군, 나야. 호텔 로비에서 만난 오 회장은 평소보다 더 진지해 보였죠. 자네 형 말이야. 요즘 어떻게 지내던가? 형요? 요즘 좀 우울해 보이던데요. 그럴만하지. 정인이가 자네 형을 거절했거든. 젊은 도연이 깜짝 놀랐어요. 거절이요? 그래. 정인이가 자네 형은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오 회장이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젊은 도연은 그걸 몰랐죠. 하지만 도연군, 자네에게는 기회가 있어. 저요? 정인이가 자네에게는 관심을 보이더라고. 이것도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쟁은 도연은 가슴이 뛰었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단 자네 형이 완전히 포기하도록 도와줘. 젊은 도연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형을 도와야 한다는 마음과 자신의 기회를 잡고 싶다는 마음이 갈등했거든요. 간단해. 자네 형에게 정인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말하면 돼. 결국 젊은 도연은 오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며칠 후 젊은 도연은 형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형, 어제 정인 누나를 봤어요. 카페에서 다른 남자와 함께 있더라고요. 젊은 재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정인이가? 형, 이제 포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젊은 재우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모습을 본 젊은 도연은 마음이 아팠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답니다. 현재로 돌아와서요. 재우 씨의 아내 순희 씨가 세 사람 앞에 서 있었어요. 분위기가 어색했죠. 여보, 이야기 중이었구나. 순희 씨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어젯밤 도연으로부터 모든 진실을 들은 후 하루 종일 생각해 본 결과였거든요. 정인 씨, 처음 뵙네요. 순희 씨가 정인에게 인사했어요. 저는 죄송해요.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고마워요. 순희 씨의 말에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고맙다고요? 네. 덕분에 제 남편이 40년 동안 짊어지고 살았던 무게를 알게 됐어요. 순희 씨가 재우 옆에 앉았어요. 여보, 어젯밤에 도연 씨한테서 다 들었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재우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여보, 미안해. 왜 미안해요?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순희 씨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저는 당신과 40년을 함께 살면서 행복했어요. 비록 당신 마음 한구석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당신은 저를 소중하게 여겨줬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순희 씨의 말에 정인 씨가 감동했어요.
이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니 놀라웠거든요. 정인 씨, 당신도 많이 힘드셨죠? 순희 씨가 정인에게 물었어요. 네. 40년 동안 재호 오빠를 원망하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되었네요. 그때 정인 씨가 가방에서 또 다른 편지를 꺼냈어요. 오빠, 사실 이것도 있어요. 뭐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주신 편지예요. 정인 씨가 봉투를 뜯었어요. 그 안에는 오 회장의 육필 편지가 들어 있었답니다. 정인아, 아빠가 죽고 나서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너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재우라는 청년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아빠는 내가 고생할까봐 두려워서 그런 짓을 했단다. 미안하다. 편지를 읽은 정인 씨가 울었어요. 아버지도 나름대로는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네요. 재호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40년간의 오해가 완전히 풀린 순간이었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네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각자 복잡한 감정에 빠져 있었거든요. 먼저 입을 연 건 순희 씨였어요. 이제 우리 어떻게 하죠? 무슨 말씀이세요? 정인 씨가 물었어요.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이에요. 재호 씨가 천천히 말했어요. 나는 지금 이대로가 좋아. 여보, 40년 동안 너와 함께 만든 우리 가정. 그게 내 진짜 인생이야. 재호 씨가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인이와의 사랑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어. 정인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빠와의 사랑은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걸로 충분해요. 도연 회장이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깨달았어요. 진정한 사랑이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저도 이제 알겠어요. 도연 회장이 말했어요. 제가 40년 동안 착각하고 있었어요. 사랑이 뭔지 모르고 살았네요. 우리 친구로 지낼 수 있을까요? 정인 씨의 제안에 도연 회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영광이에요. 순희 씨가 이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참 좋네요. 이렇게 모두가 이해하게 되다니. 정인 씨, 오늘 저녁은 우리 집에서 드시는 게 어때요? 순희 씨가 제안했어요. 하지만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이제 우리는 모두 가족 같은 사이잖아요. 정인 씨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이런 따뜻함을 느껴본 지 오래였거든요. 그렇게 네 사람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40년간의 오해와 상처가 치유되는 순간이었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순희 씨와 정인 씨가 대화했어요. 정인 씨, 혹시 요리 도와주실래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하지만 잘 못해요. 괜찮아요. 함께 하는 게 중요하죠.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네 사람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었답니다. 정말 꿈 같네요. 정인 씨가 말했어요. 재호 씨가 잔을 들었어요. 그럼 건배하자.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배. 네 사람이 함께 잔을 부딪혔어요. 딸랑딸랑 잔 부딪히는 소리가 정겹게 들렸죠. 식사 후 정인 씨가 말했어요. 내일 저는 서울로 올라가야 해요. 벌써요? 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편해요. 모든 걸 정리할 수 있었으니까. 그럼 가끔 내려오세요. 우리가 여기 있을게요. 순희 씨가 정인을 붙잡았어요. 네, 꼭 그럴게요. 도연 회장도 말했어요. 저도 서울에서 자주 내려올게요. 이제는 진짜 형제가 됐으니까.
재호 씨가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언제든지 와. 여러분, 3부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40년간 숨겨져 있던 모든 진실이 드러났어요. 오 회장의 치밀한 음모, 도연의 어린 질투, 그리고 재호와 정인의 순수한 사랑. 모든 것이 밝혀졌죠. 하지만 무엇보다 아름다운 건 이들이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했다는 거예요. 순희 씨의 너그러운 마음, 정인의 성숙한 판단, 재호와 도연의 형제애.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져 따뜻한 결말을 만들어냈답니다. 사부에서는 이들의 새로운 관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그리고 각자가 어떤 새로운 삶을 살게 될지 그려집니다.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